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마시의 이수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자율운전 기술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차별화된 요소인 소프트웨어 딥 뉴트럴 네트워크라는 인공지능과 이 인공지능을 기계학습, 심층학습을 시키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되고 있는 슈퍼컴퓨터 도주의 개발 내용을 정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테슬라의 자율운전 방식인 퓨전 방식과 웨이모 등 타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오메트리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테슬라의 퓨전 방식은 인간이 눈으로 보고 뇌로 판단하는 것처럼 카메라로 보고 인공지능 딥 뉴트럴 네트워크로 판단하여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지오메트리 방식은 3D 고정도 지도 가운데를 달리는 방식으로서 라이더와 레이더로부터 센싱한 위치와 물체 등의 정보를 3D 고정도 맵에 있는 정보와 서로 체크하면서 주행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테슬라의 퓨전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는 거 이제 충분히 이해됐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또 레이더를 떼어내고도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카메라 센서만으로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다는 배경에는 카메라로 촬영한 8개의 동영상을 스티칭이라는 기법을 통하여 360도의 파노라믹 한 장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만들어진 2차원 정보를 인공지능이 앞뒤관이 거리, 물체가 움직이는 시간까지를 포함한 4차원으로 예측하고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는 캐나다의 눈보라 눈폭풍, 중동의 모래폭풍,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 등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인간의 능력보다 우수해야 하는데 과연 인공지능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었던 화상인식 기술 국제학회에서 운전 지원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자율운전 기능인 AI인 딥 뉴트럴 네트의 트레이닝에 이용하는 자사 컴퓨터를 공개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왜 테슬라는 AI를 개발하고 있는지, 테슬라의 AI는 구글과 아마존닷컴 그리고 페이스북 등이 운영하는 AI와 어떻게 다른지, 테슬라 AI의 기계학습, 심층학습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되고 있는 슈퍼컴퓨터 도주의 개발 동향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2014년 9월 모델 S를 통하여 발표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모델 S와 X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공개했습니다. 1세대 HW1.0은 전방 감시용 단안 카메라와 밀리파 레이더 센서와 모빌아이 IQ3로 구성했습니다. 그 기능은 긴급 자동 브레이크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으로 한정된 편이었습니다. 그 모델에서 충돌 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모빌아이와 자존심을 건 양사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테슬라는 2016년 10월에 모빌아이와 결별을 하고 엔비디아의 ECU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HW2.0이 되는데 센서도 단안 카메라에서 사만 카메라로 강화되었고 초음파 센서도 추가되면서 주위 360도를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 차선 변경, 자동 주차 기능이 강화되었죠. 그 후 17년 8월에는 업데이트된 HW2.5가 도입되었습니다. 19년 3월에는 동일한 센서 시스템으로 테슬라가 직접 개발한 칩으로 중앙 집중형 전자 아키텍처를 구성하면서 HW3.0으로 진화했습니다. 소위 수직 통합 전략을 강화하면서 테슬라는 자동차의 OTA 시대를 열었으며 일로는 완전 자율운전을 대응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HW3.0으로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2019년 말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죠. 그러나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완전 자율주행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은 일론을 양치기 소년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개발해온 소프트웨어로는 일론이 지향하는 완전 자율운전 레벨 5를 달성할 수 없다는 판명이 났습니다. 누가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일론일까요? 그 장본인은 지금부터 4년 전에 입사했던 당시 나이 30살 천재 청년 안드레아 카바시입니다. 그는 올해 34살로 기계학습, 심층학습의 전문가로 현재는 테슬라 AI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론에게 이 시스템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새로 고쳐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론을 포함한 테슬라의 경영진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무서운 속도로 매우 경쟁력 있는 코스트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자동차 업체들과는 다른 수직 통합 전략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여 독자적으로 칩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회사의 경영 목표, 수익 계획에 큰 차질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델 3를 처음 양산할 때 일론이 표현한 대로 생산 지옥이 있었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투자된 돈을 먼저 생각하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라인 하나하나를 개선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론의 접근은 달랐습니다. 라인 전체를 드러내어 완전히 다시 설치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그 문제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일론은 안드레아 카바시에게 그래? 그렇다면 당신이 해봐 라고 하면서 생산지옥 당시 때보다 훨씬 더 큰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테슬라의 CEO라면 이런 결정 쉽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일론은 그동안 절대 불가능하다고 남들이 얘기했던 테슬라, 스페이스X, 보링 컴퍼니들을 파괴적 이노베이션으로 성공시켜 왔습니다. 이 성공 요인으로 일하는 방식에서 일론은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창했던 퍼스트 프린시플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케빈 로즈와 인터뷰한 내용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일론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새롭게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론의 머릿속에는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론은 테슬라를 지금까지 전기차 업체, 에너지 업체에서 이를 뛰어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유수의 AI 기업이 되겠다는 더 높은 비전을 내다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된다면 테슬라는 몇 년 후 AI, 로보틱스의 세계 최고의 회사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는 사원을 걸고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론은 AI에 대해 외부 기업으로부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장래에는 외부 기업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팔리고 있는 차량에 적용된 오토파일럿은 새롭게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이전 버전입니다. 새롭게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약 2,000명 정도로 선발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도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FSD 베타 버전에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AI는 구글 등의 AI와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AI라고 하면 구글과 아마존닷컴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물론 페이스북도 이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는 16년 3월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에서 4승 1패로 이기면서 특히 우리에게 유명해졌죠. 물론 중국이 커져는 1승도 못했죠. 그리고 아마존의 레코멘데이션 기능이라든지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힘은 여러분이 흔히 체험하고 실감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페이스북도 뉴스피드에 광고를 하고 있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광고 메시지를 띄우는 것인지 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 여러분 다 아시듯 인공지능 AI입니다. 테슬라의 AI는 위에 열간 어느 기업이 AI와도 크게 다릅니다. 테슬라의 AI는 현실 세계의 AI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AI 목적은 예를 들면 자율운전으로 이 현실 사회 그리고 현실에 있는 도로를 현실에 있는 사람, 화물을 싣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주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아마존닷컴, 페이스북의 AI는 입력 데이터도 출력 데이터도 다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 데이터, 정보, 광고 데이터 등이 스마트폰이나 PC 화면에 나타나는 굳이 말하면 디지털 월드의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해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그것은 물론 리얼 월드가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디지털 월드라는 것은 일정의 법칙과 룰 안에서 존재하고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답은 항상 같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랜덤 지수를 입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설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얼 월드도 일견 어느 정도의 법칙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통상의 범위를 넘어선다든지 상정한 것 이상으로 돌발적인 무엇이 일어날 가능성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자연의 변화도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율운전이면 비바람, 눈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태양의 변화, 태풍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오차라든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늘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가 일정한 허용 범위에서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율운전을 안전성의 허용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테슬라는 웨이모 등과 다르게 이 부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운전 기술은 AI 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를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8대의 카메라로 주위 360도의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죠. 테슬라는 이 데이터를 자율운전용 기계학습 모델의 트레이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를 탑재한 차량은 100만 대 이상 공도를 주행하고 있고 22년에는 200만 대가 실제로 주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수의 테슬라 차로부터 얻어지는 막대한 영상 데이터와 슈퍼컴퓨터 도조와 독자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심층학습, 기계학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상 내의 오브젝트 등의 라벨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는 독자의 툴, 이것을 홀리 그레일, 성배라고 하는데 이것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 차에서 차량이 제어에는 직접 이용하지 않지만 섀도우 모드라 불리는 작동 모드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움직여 주위의 상황을 인식하여 예측을 합니다. 실제의 상황과 DNN이 예측한 오차와 오인을 기록합니다. 계속하여 이들 기록을 사용하여 테슬라 기술자가 다양한 시나리오 데이터 세트를 작성합니다. 최후에 이 시나리오를 데이터 센터인 슈퍼컴퓨터에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실행시킵니다. 그 결과 초당 36프레임으로 기록된 10초간 클립이 약 100만 점으로 1.5 베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되었습니다. 이들 시나리오를 인공지능이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되어 하나의 미스도 없이 동작할 때까지 몇 번이나 학습시킵니다. 이렇게 학습시킨 인공지능을 다시 테슬라 차량에 보냅니다. 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인공지능의 예측 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과 대량의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트레이닝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슈퍼컴퓨터 도조의 연산 처리 능력은 1.8 엑사플롭스에 달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8기 엔비디아 A100 텐서 코어 GPU를 탑재하는 노드 720대, 개 5760기의 G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롭스면을 고려했을 때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는 세계에서 5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슈퍼컴퓨터는 포괄적인 인공지능의 교육 외에 자율운전차의 엔지니어가 개발 프로세스상에서 실험과 반복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성능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테슬라의 인공지능은 지금까지보다 더 빠르게 기계학습, 심층학습, 데이터 세트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반복 작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7월에 예정되어 있는 AI 데이에서 완전 자율주행 가능 시점이 발표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테슬라가 인공지능을 계속하여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점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테슬라가 개발하는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의 활용도는 장래 엄청나게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들이 자율주행 레벨 4로 로봇택시, 택배 등의 비즈니스는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라스트 원 마일까지의 운송 배달을 실현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는 현실 세계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등 새로운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테슬라의 인공지능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